첫 번째 이야기, 간호장교에게 반했던 나일론 환자.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아뱅디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아뱅디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재현, 2010 땡년군번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군 동원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다. 우리 사단은 인원이 매우 적어 간부까지 합쳐도 1000명 남짓. 동원 예비군 훈련 시즌이 아니면 상당히 널널한 군생활이었다. 보통의 경우 훈련이 널널하면 똥공기가 심해 군생활이 팍팍하기도 하지만 똥공기를 먼저 겪었던 1년 선임들이 본인들 선에서 부조리를 타파, 나를 포함 후임들은 구타와 폭언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한 조직의 악습을 타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선임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의무병의 주 업무는 다들 알다시피 환자의 간호 및 입원실 입원 관리 등의 업무인데, 입원실에 한 번 입원했던 병사는 그 꿀맛을 못 잊어 어떻게든 재입실하려고 안간힘을 쓰곤 했다. 그중 한 명이 이번 편의 주인공, 군수지원대대의 김일병이다. 김일병은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 사흘에 한 번꼴로 의무대에서 진료 후 약을 타갔다. 계속 두통을 호소하며 찡찡대니 군지대의 중대장님이 군의관님에게 특별히 부탁, 사흘간 입실도 시켜주고 혹시나 해서 군 병원에 외진도 보내주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는 김일병이 꾀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는데 환자들이 들이닥쳐 바쁠 때면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가 담배를 자주 피워댔기 때문이다. 당시 입원실의 규칙은 절대 금연이었지만 작은 사단의 작은 의무대, 관리할 의무병이 적다 보니 김일병은 항상 꼼수를 쓰곤 했다. 두통으로 인한 의무대 외출에 약발이 떨어지자 김일병은 갑자기 햄스트링이 아프다며 의무대를 찾아왔다. 엑스레이상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일병의 잦은 접수에 짜증이 나셨는지 군의관님은 의무대 입실을 지시하셨다. 김일병이 햄스트링으로 입실할 당시 입원실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새로 오신 간호장교님, 해외 파병 경력도 있고 영어는 미군과 프리토크가 가능한 수준, 본인 이름으로 논문도 많이 기고했으며 국방일보에도 이름과 얼굴이 자주 실렸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 군 버프 빼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간호장교님이셨기에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그런 간호장교님을 보고 첫눈에 반한 김일병. 간호장교님 언제 오세요? 오늘 출근하셨어요? 날 볼 때마다 간호장교님 안부를 묻질 않나. 가끔 간호장교님이 입원실 인원들 체크하러 오시면 그 순간만 기다린 것처럼 언제 숨겨놨는지 PX에서 사놓은 군것질거리를 드리고 해벌쭉 웃으며 간호장교님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걸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 번은 간호장교님에게 말 건다고 튀어나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쩔뚝대던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활하는 기적까지. 그러던 어느 날 간호장교님 얼굴이 보고 싶었던 김일병은 갑자기 햄스트링이 아픈데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면서 입원실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러댔다. 입원실 옆 행정실에 계시던 간호장교님이 깜짝 놀라 입원실로 와 김일병의 발을 살폈다. 여기까진 김일병이 원하던 시나리오였겠지만 간호장교님은 곧바로 그날 의무실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던 군의관님을 모셔온다. 김일병이 나일론 환자라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던 군의관님, 인내심의 끈이 드디어 끊어지게 되는데, 의사 중에 특히 외과 의사는 성격이 날카롭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군의관님은 정형 외과 전문이셨고 항상 만사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다녔지만 본인의 의술에 큰 자부심이 있었고 능력도 출중했다. 그리고 그만큼 성격이 불같았다. 김일병, 당신 잘못 걸렸어. 군의관님은 눈에 핏대를 세운 채 김일병에게 사자우를 토해냈다. 발가락 움직여봐! 움직이라고! 여기 감각 있어 없어? 아! 지금 움직이네 이 새끼야! 진짜 딱 저 멘트였다. 의무대장님이 방에서 튀어나오실 만큼 엄청난 쌍욕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셨고 김일병은 그게 아니 그게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일병은 곧바로 퇴소 조치당했으며 같은 부대 아저씨에게 듣기로 영창 조치됐다고 들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영창에 다녀온 김일병은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시도쇼하며 다시 입원실에 들어오게 된다. 참 가지가지한다. 아마도 현부심으로 전역을 노리는 것 같은데 꾀병 전과가 있는 병사의 의병 전역은 로또보다 달성하기 어렵다. 그가 쇼를 반복하며 현부심을 지속적으로 노릴 때 나는 전역했기 때문에 결말을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후임에게 듣기로 그린캠프와 의무대를 전전하며 본인의 부대, 의무대 인원 모두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다 고 한다.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아픈 병사들을 많이 만났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에 끌려와 의무를 행하다 몸이 상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이다. 앞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쓰러진 나무에 깔린 병장.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볼리베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볼리베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재훈, 2002 땡영군번으로 신병교육대 교육중대에서 개인 화기 조교로 복무했다. 0.4격 훈련날, 훈련병이 사격장으로 입장 전 안전검사를 하고 입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훈련장 관리소대에서 몇 명이 나와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나무는 훈련장 입구와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고 크기도 꽤 커서 잘못 넘어졌다간 주변 훈련병, 조교, 간부들이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관리소대에서 나온 간부가 나무가 넘어질 방향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옮겨서 훈련병을 통제했다. 저 두꺼운 나무를 전기톱도 아닌 그냥 나무톱 하나로 3명이서 1시간 넘게 땀 흘리며 낑낑거리는 걸 보니 좀 안타까웠다. 그렇게 얼추 0.4격이 마무리되어 가고 훈련장에서 나오신 중대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던 그때 갑자기 퍽! 하고 순식간에 시야가 어두워졌다. 수초가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중대장님과 나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나무에 깔려 있었다. 우리가 깔린 장소는 관리소대 간부가 이야기해준 방향과 완전 반대 방향. 대부분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 깔렸지만 나무 본체에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깔려버렸다.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고통이 안 느껴졌지만 깔린 걸 인지하고 몇 초 후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다행히 탄약고 근처에 계시던 행보관님이 뛰어오셨고 주변 사람들을 시켜 나무를 들어 올려준 덕에 나올 수 있었지만 오른쪽 발목 아래로 감각이 없어서 바로 앰뷸에 실려 지구병원으로 호송됐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목에 금이가 있었고 깁스를 한 후 교육대로 복귀하게 된다. 함께 깔렸던 중대장님은 내 밑에 계셔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으셨고 복귀한 내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며 관리소대에서 사과하러 온다고 하는데 어떡할래? 이미 다쳐버렸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과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다. 그렇게 3층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2층 상황실에서 나를 호출했다. 목발을 짚고 힘겹게 내려갔더니 관리소대 주무관님이 계셨다. 우유와 초콜릿을 주시며 사과하는데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사과. 하지만 기분이 더 안 좋아졌다. 사과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구티어 와서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그렇고 사과하려면 사고를 친 사람들이 와야지 왜 다른 사람이. 아마도 다리가 아프고 지쳐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후에 소문으로 들었는데 교육대장님이 처음에 이 사고를 보고받고 화를 많이 내셨다가 훈련관리 대대장님이 오시자 굽실거리며 이 사고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고. 사고 당시 앰뷸를 타고 갈 때 어깨 쪽을 나무에 맞은 훈련병과 함께 앰뷸를 타고 다녀왔는데 다리를 다친 나는 너무 걱정되고 서러워 눈물만 흘렸었다. 평소 나와 친하게 지냈던 훈련병인 그 친구가 내게 분대장님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보상받을 것 다 받아야 합니다. 절대 참고 군생활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 말대로 그래야 했다. 아프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무조건 쉬며 치료에 전념했어야 했다. 하지만 신교대 분대장 보직 특성상 한 명이 다쳐서 인원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나머지 분대장들이 너무 힘든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픈 다리를 끌고 뭐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나 이외에 팔이나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흔했기에 다리에 깁스했다고 무조건 열애할 수는 없는 환경. 그 후로도 부대에서는 그 어떤 후속 조치가 없었기에 참다 연대장님 설문 때 조치 없음에 대한 불만사항을 상세히 적었다. 며칠 후 지원과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내 부상에 대한 재활이나 보상보다는 훈련 관리소대 탓만 주저리 늘어놓았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은 병사가 다친 것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관심 있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해줄 생각 자체가 아예 없구나 라는 현실 파악이 되었다. 당시에 나는 그래도 직책이 분대장이고 나름 군생활 열심히 하려고 참았는데 지금은 이 선택이 너무 후회된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날씨가 춥거나 흐리면 오른쪽 발목이 쑤시고 조금이라도 오래 뛰면 금방 저려온다. 그때 치료에 전념하고 재활을 잘했다면 이런 후유증이 없었을 텐데. 현재 군생활을 하시거나 앞으로 입대하실 분들은 저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참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료받고 푹 쉬십시오. 그게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해서 군대 간 게 아닙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